플레이스토어에서 응급 의료라고 치시면은 응급 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나올 겁니다. 네, 요거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응급 의료 정보 제공 보이시나요? 네, 요거 아마 설치돼가 있을 거예요. 네, 설치하시면 돼요. 저도 제거를 하고 처음부터 같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나오면은 설치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나중에 설치를 해보시면은 내 위치 중심으로 내가 어떤 뭐 집에서가 아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내가 어떤 상황시할 때 119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자동 심폐소생 그 기계가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 그런 것들도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야 뭐 동구니까 당연히 생기면은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런 긴급 사항들이 집에서만 생기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의 누르시면 됩니다. 동의 확인하시고요. 권한 이렇게 나오면 허용하시고요. 앞을 보세요. 자, 허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나오시나요? 요렇게 나오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시 보지 않기 나오잖아요. 열기는 열었는데 지금. 열었는데 뭐가 나와요? 이제 열었어. 자, 확인. 앱 사용 중에 허용. 앱 사용 중에 허용은 지금 살아나고 앞에 그 앱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좀 설치하세요. 이거 설치해서 자, 지금 선생님들이 앱 설치할 때 제발 제가 설치하라는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응답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 그 아이콘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앱 여기에 이렇게 나오신 분은 여기에 다시 보지 않기 터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X 하면은 맞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뭐예요? 뭘 눌러야 되나요? 앱 사용 중에 허용입니다. 이럴 때는요? 허용. X 하라고 했잖아요. 자, 허용하시고요. 또 허용하시고. 자, 계속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분. X 하시라. 터치하고 X 하시라. 터치하시고. 그러면 허용자 나오면 X를 안 허용. 누르신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다른 거 한 거 같은데요. 이 앱이 아니라고 했잖아. 플레이스토어에서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요구라고 했잖아. 못 터치하고 앱 사용 중에 메뉴에 거예요. 앱 사용 중에 허용.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전부 선생님들이 꼭 이 아이콘 보는 거 절대 등한시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완전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설치를 하는데 제 거를 안 보고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설치만 누르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다 나왔습니까? 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정보가 있느냐면 안쪽을 보세요. 응급실에 불이 와가 있죠? 네.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근데 응급실에 정보가 안 나오죠? 네. 정보를 어디에 누르면 여기에 누르면은 목록이 나타납니다라고 나오죠? 네.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네. 예. 울산대학병원 나오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서 당연히 눈 감고도 찾아가는 곳이 울산대학병원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 타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저도 한 번은 통로사 가가지고 배구남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중턱에서 뭐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올라갈 때부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내미하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19를 불렀죠. 걸음을 못 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보니까 요로 결석이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119를 불러서 내려오면 119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119가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차로 이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양사 쪽으로 가는 게 빠른 건지 어디로 가는 게 빠른 건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거리가 나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몇 메다, 몇 킬로가 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병원을 알든 모르든 일단 가까운 데로 가면 되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내가 가까운 데 대학병원 하면 너무 싱거우니까 여기가 내가 현재 있는 데서 가장 가깝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아무튼 모르는 곳입니다. 터치 한번 해보세요. 건강대원. 예? 안 나온다고요? 이거는 지금 어느 날짜? 습관이 안 되게 이걸 겁나게 생각하면 못 배운다. 다른 분도 안 나오세요? 나옵니다. 나오죠? 네.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뭐가 안 나온대요? 아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선생님, 저도 지금 저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를 왜 똑같이 나왔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냐고. 맞추는 것도 안 되나요? 자, 확인을 눌렀죠? 네. 자, 내가 여기를 갈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긴급 상황이 이렇게 헤매가 되나요? 안 되죠. 내가 가야 되죠. 네.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 거는 상황이 생기면 119 신고해놓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네. 자, 길 찾기 하는 거예요. 길 찾기. 네. 내가 내 차로 지금 가야 되겠다 상황이. 그럼 길 찾기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니까 우리가 기억나요 안 나요? 했는 거죠. 네. 길 찾아가는 거. 지금 뭐예요? 승용차, 대중교통, 네. 자전거인데 우리가 뭐 긴급한데 지금 걸어간다든지 이건 아니잖아. 네. 승용차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안내 시작 보이시죠? 네. 예, 안내 시작 누르면은 내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뭐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급한데 이 내비게이션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 이거 있지. 이해되세요?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응급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카카오맵,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게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응급실을 찾아간다, 전화를 한다 이런 상황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급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 또 제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은 저는 그 주상절리 있는데 저 양남에 있죠. 네. 거기서도 제가 도로변에서 한번 쓰러졌어요. 아이고. 좀 시원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2018년 3월 1일 날 공휴일 날 친구들하고 간포 가갖고 그 비싼 대게를 먹고 주상절리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구경하고 집에 가자 빠이빠이 하면서 주차장에서 빠이빠이 하러 가다가 영원히 빠이빠이 할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동기들이 있었고 근데 119를 불렀겠죠 당연히. 근데 빨리 왔어요. 운 좋게도 그 옆에 바로 고려원자력이 있었나. 아, 거기에 119가 온 것 같아요. 가까우니. 가까우니까 5분 내로 5분도 안 걸리겠죠. 뭐. 그래 오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있어가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집사람을 해서 거기서 이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구로 가면 더 가깝죠. 그렇죠. 네. 금방 네. 터널만 넘어가면 가까운데 뭐 일단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응급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남창에 가서 그다음에 어떤 한 분이 어디 뭐 산에를 좋아해가 그분이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상황이 뭐 좀 발목을 삐었던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 이렇게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난감해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뭐 등산을 갔다든지 어디 뭐 타 지역에 놀러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황당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가지고 빨리 찾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고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긴급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응급실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제 집 주변에 어디 있어요? 알아요? 동사무소, 노인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은 알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요번에는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어디 있냐고. 그러면 요것도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누르면은 아래쪽에 누르면은 목록이 나타납니다. 나오죠? 네. 예, 요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눌렀을 때는 항상 앞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까? 네. 자, 여기 뭐 동구 평생학습관 여기에 있죠? 예. 소방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소방서에 있고, 예. 농사무소에 있고. 그럼 오늘 선생님들 집에 가서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예.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급할 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동구 평생학습관에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근처 사시는 분이 나 여기 있다면서 알고 뛰어왔어. 근데 한번 사용 가능이라는 것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사용 가능해. 네, 사용 가능해. 터치 해보세요. 터치했어요? 네. 살짝 올려보세요.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네. 몇 시까지 있어요? 뭐 24시간이래요. 네? 24시간. 무슨 24시간이야? 우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있는 아, 지금 동구 평생학습관 찌어나간데 저는 저희 집에 동무서답하고 있어 지금. 가까워서. 자, 이걸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네. 네, 우리 집 옆에 바로 나는 전화이동 사무실이야. 전화이동 동사무소야. 이래갖고 만약에 밤에 뭐 상황이 생겼어.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걸 뭐 다 외우지를 못한다면은 사용 가능 시간을 꼭 눌러서 운영 시간을 보시라고요. 일반 관공서에는 전부 다가 뭐예요? 6시 되면 끝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문 닫아버리니까 이런 데는 뛰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병원이나 일반 그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렇게 경비가 쓰는 네. 아파트는 24시간을 해요. 맞아요. 근데 아파트도 다 경비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좀 작은 아파트는 경비가 없는 주간만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있는데도 24시간 안 돼요. 또 학교도 그 지키는 사람 있는 데는 또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항상 뭘 눌러봐야 된다.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시간을 보셔야 된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된다. 급하면은 이런 일이 급하게 생기면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태원 사고도 뭐 수업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편에 정보를 보는 거 이런 것도 주변에 누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배운 사람은 이런 기계를 찾아오는 거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정확히 잘 사용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당사자들은 못해요. 당사자는 사람 붙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침착하게 가지고 와야 된다, 어디 가만 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도로변에 가서 뭐 도로변에 쓰러지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제. 얼마 그게 전에. 그런 사람들 제가 요번에도 심폐소생 교육을 받고 저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사니까 이래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그럼 그 영상을 보니까 도로에 가다가도 나무 토막 넘어지듯이 네. 잡아주잖아. 가만히 딱씩 네, 잡아줘. 네, 네.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친구랑 가다가 친구 팔을 붙들었어요. 제가 이런 물을 주더라고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 물컵을 던지면서 친구를 붙드는 게 저도 머리를 안 다친 거죠. 만약에 내 혼자였더라면은 나무 두박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세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낮은 자세를 해야 되고요. 진짜 엎드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절기 겨울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 혈관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꼭 좀 필요하다. 소방서는 24시간 하고. 소방서는 이런 데는 24시간인데 만약에 전화 노인복지관 눌려보면은 여기도 여는 운영시가 여도 마찬가지 6시 되면 끝나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저녁에는 가면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요 사용 시간을 꼭 아셔야 된다. 자,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뒤로 가기. 이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안 보여주는 자, 초기 화면으로 가보세요. 초기 화면으로. 초기 화면으로 같이 있어요. 뒤로 가기 눌러서요. 뒤로 가기. 자, 이번에는 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응급실을 찾아가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아가는 건 아셨고요. 네. 이제 내가 그러니까 119 신고도 했고 뭐 이제 응급 저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긴급하게 그 사람들 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응급 처치를 한번 눌러봐요. 응급 처치. 응급 처치를 눌러보세요. 나오나요? 네. 자, 응급 처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 처치가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긴급 한번 눌러보세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이 있고 소아 심폐, 그 다음에 성인 소아 기도폐쇄. 기도폐쇄는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그제도 제가 일요일날 소녀 저는 뭐 거의 주말에는 가는데 애가 뭘 먹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등을 두드리잖아. 네. 등도 두드려도 되지만 원래는 우리가 뭘 먹다 목에 걸리면은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몰라. 그냥 등만 두드리거나 물만 주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애가 눈동자 따닥 해서 되는데도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 바로 세우는 그런 그림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우리가 성인 심폐소생술 한번 터치해 보시면은 쭉 설명이 나오고요. 그림까지 나와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평소에 한 번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잘 안 되는데 또 정확히 내가 모르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쓰러지고 이러면은 뭐 영상 이렇게 화면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사람만 자꾸 깨우려고만 하잖아요. 빨리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호흡이 되냐 안 되냐 확인하고는 빨리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부터 빨리 하고 의식 확인이잖아요. 네. 의식 확인하고는 바로 심폐소생 이런 거를 할 줄 아셔야 한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요령들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아기가 기도가 영아 기도 폐쇄됐다 이러면은 이렇게 약불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등을 두드려준다. 내가 그때 5살 먹은 아이가 네. 사탕을 먹다 걸렸는데 넘어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왜 여기 가슴 탁 예, 예. 치는 거 그걸 배웠거든요. 예. 그걸 이렇게 3번을 끓이니까 사탕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애가 끔찍하시더라고요. 그게 영유아는 이렇게 하고 아까 저게 약간 좀 큰 애들은 좀 소아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스
가게 지표 올린다. 그렇게 좀 큰 애냐 완전 유아냐 이런 게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저도 아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안고 등만 툭툭 물론 그래가도 뭐 크게 걸리지는 않았는지 금방 애가 괜찮아지던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평소에 알고 있으시면은 그런 게 어디에 가면 이런 게 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이런 앱이 있다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내부에 찾아도 다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요 앱을 알고 있으면은 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상황별 응급처치라고 또 있습니다. 네. 상황별 요 상황별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동물에 물렸을 때 이물질이 독극물 열 그다음에 응급 증상 기타 응급 증상일 때 뭐 물놀이 여러 가지 이런 거 증상이 있을 때 또 이걸 터치해 보시면은 뭐 심지어 요즘 뭐 우리가 그 저기 많으니까 강아지들 하면 많잖아요. 그 개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한다, 벌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에 물렸어요. 요즘은 그래도 개라도 뭐 괜찮은 좀 옛날에는 개들이 좀 아니 시골 개니까. 예? 시골에서 개한테. 시골에 같으면 좀 조심해야 내가 되죠. 그것도 우리 고모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마늘 꼬타리를 따고 나서 지저분하잖아요. 네. 이제 거름티에 있는데 거기에 개를 묶고 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제 내가 가서 치우려고 갔는데 이게 지 갖고 노는 거 치우다가 나를 칵 물어붙는 거야 여기로. 와 피가 철철 안 그럼 내가 진짜 살 다 뛰어나가는 줄 알고 그래갖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개 같은 데리고 시골 같은 가가지고. 시골이라고 나와서 가는데 이제 봄 되면은 우리 숙회를 많이 가죠. 숙회를 가면 또뭐 구석에는 남이 안 가는 쪽 가려고 하면 다 보면은 시골 쪽에는 이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데 있는 개도 크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면은 바로 달들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그런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응급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 주변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내 주변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거. 전부 다 스마트폰은 이런 위치 정보는 전부 다 내가 써가 있는 위치에서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요 앱은